이게 어려워? 이게 안 즐거워? 즐겁잖아요. 왜 안 즐겁다고요? 돈 못 벌고 있으니까. 즐겁게 투자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 다현 씨 왔어? 뭐예요 그게? 이게? 예민하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지 마. 오랜만에 지수가 좀 빠졌죠? 그래서 오늘 좀 예민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의 하락은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정도의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종시장에도 써드렸지만 7월의 반등이 워낙 좋았어서요. 그러니까 7월 4일 이후에 오늘까지의 반등이, 어제까지 반등이 워낙 좋았어서 오늘 하루 이 정도 1%대의 하락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예민하지만 예민하게 굴지 말자. 그래서 계집중에서 영상 잘 참고하셔갖고 왜 예민할 필요가 없는지 한번 설명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9% 빠졌어요. 1%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1.6% 꽤 빠졌습니다. 한 3일 동안 오른 거 다 뱉어냈는데요. 하지만 7월 4일 712포인트에서 오늘 종가가 820이니까 712에서 820이면 몇 퍼센트가 오른 거냐면 한 15%가 오른 거예요. 15% 쉼없이 오르면서 이 정도의 조정, 하루 이틀의 조정은 감내할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또 우리만 빠졌으면 또 걱정이 좀 많았을 텐데 그런 날이 아니었어요.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빠졌다. 홍콩은 오늘 2%나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나스닥 선물도 조합에서 살짝 아쉬운 수준. 오늘 지수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하락이다. 또 하나는 단골 메뉴들이 있어요. 왜 빠졌냐? 근데 이제 또 그 중에 하나가 내일 옵션 만기일이야. 근데 선물 옵션 만기일도 아니고, 선물 옵션 만기일은 다현 씨 언제지? 매월 목요일. 매월 뭔 목요일? 마지막. 야, 너 진짜 보에 따라오려면 멀었다. 앞으로 한 1년은 내 옆에서 고생해. 네. 원래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은 둘째 주 목요일이죠.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내일이 바로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만기일 전날이니까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정도, 오늘 빠진 게 정도는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조차도 아니다. 왜?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 만기일은 369, 12예요. 369, 12. 369 게임이 아니라 3월, 6월, 9월, 12월. 동시 만기일은 3달에 한 번이고 지금 8월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그 정도 지수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오른 거에 대한 하락이다. 예를 들어서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한 30% 빠진 하락. 왜 빠졌을까요? 금리 올린다니까 빠지죠. 러시아 전쟁한다니까 빠지죠. 근데 무엇보다도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고, 또 많이 빠지면 올라가고, 또 많이 올라가면 또 빠지고, 이런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 바로 주식시장의 섭리예요. 섭리. 우리가 태어나면 죽는 것, 또는 해가 떴다가 지는 것, 꽃이 폈다가 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섭리와 비슷한 주식시장의 섭리죠. 왜? 주식시장은 당연히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요. 주식시장의 모의 선반영이라고 그랬죠? 바로 경기의 선행지수, 경제학 용어예요. 경기 선행지수, 경기 동행지수, 경기 후행지수. 바로 경기 동행지수가 GDP죠. 경기는 곧 GDP니까. 그러면 GDP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로 경기 선행지수인 지수예요. 지금 GDP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떨어진 거예요, 지수. 그러면 언젠가는 오르겠죠. 그 언젠가는 언젠가예요. 내년부터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선행지수로서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지수가 반복하는 이유는 경기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거고, 경기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이유는 경기가 계속 오르기만 하면 물가가 올라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경기가 오르다가 물가가 너무 오르면 경기를 좀 죽이기도 하고, 죽였다가 살렸다가 누가 하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왜? 금리로 경기를 죽였다가 살렸다 하는 거니까. 지금은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죽인다. 경기가 계속 살기만 하면 물가가 올라가서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본적인 학습을 매일매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야, 종목 하나 줘봐 라는 질문, 초보적인 질문은 더 이상 우리 백조님들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한 5분 정도의 수업이 종목 하나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거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건 어떤 철학, 관점 이것들이지 종목 한 개가 아니라니까. 지수 이 정도 설명하고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 와중에 플러스 2차전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2% 플러스 원전, 그리고 현대중공업 4% 플러스 조선, 하나솔루션 1% 플러스 태양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 상승. 내가 지금 5개 업종 말했거든? 외워봐. 지금 내가 말한 5개. 하나로스페이스. 뭐야 업종이. 그리고 또? LG이노텍. 아니야. 딴 생각했어? 자, 내가 외워봐 한 건 진짜 외우기를 기대했던 게 아니고 어제 말한 거를 떠올리란 뜻이야. 어제 나랑 공부한 게 뭐였지? 태조 이방. 그렇지. 태조 이방원의 5 업종이 뭐였지? 태는 태양광의 태, 조는 조선업의 조, 이는 2차 전지, 방은 방산업의 방, 원은 원자력의 원, 태조 이방원. 이 정도 노래는 부를 줄 알아야지. 그치? 백조님들 노래 다 따라 하셨나요? 도는 그것처럼 태는 태양광의 태, 조는 조선업의 조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때 제 말씀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시장이 한눈에 보이셨을 거예요. 왜?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의 2, 또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의 원, 또 현대중공업, 조선업의 조, 하나솔루션, 태양광의 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업의 방. 어제 제가 다현 씨한테 이렇게 따라해봐, 외워봐 했던 걸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들었다면 오늘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서 와, 태조 이방원이 오늘도 강하네? 얼마나 재밌어. 이게 재미없다고? 때려쳐 주시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백조님들 재미없으면 제가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태는 태양광의 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1대1로 한다면 때려쳐라 때려쳐 이것도 모르냐 하겠죠. 근데 불특정 다수의 백조님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뭐 나이 드신 분들 사실 잘 못 따라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모든 게 제 수업 방식과 관련 있죠. 왜? 시가총액 비중 높은 종목들을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업종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맨날 시총 1위가 대장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태조 이방원의 대장주, 각각의 대장주는 시총이 제일 큰 종목. 근데 그 각각의 태조 이방원의 종목들이 오늘도 플러스를 냈어? 아, 태조 이방원은 진짜 이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구나. 또는 저는 방자전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어제 또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주식을 재미있게 즐겁게. 그러면서 돈 벌자. 즐거운 투자가 가능하시냐고요? 가능해요. 왜? 돈 벌면 즐거우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운 투자자가 아닌 이유는 돈 버는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 벌면 즐겁다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 이세훈 사님은 뭐 이런 약세장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이 있으시구나. 즐거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난 척.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서 특징적이었던 건 요즘 태조 이방원 말들이 많은데 참 이름 잘 만들었구나. 그 관련주들이 잘 올랐네. OCI는 뭐예요? 태양광의 태. 그렇게 보시고 제가 예전에 강연회 때 뒤풀이였나? 어떤 분이 제 앞에 계셔서 이세무사님의 다음 소리가 되게 듣기 좋다고. 안 웃겨? 웃음소리 연습했어? 안 웃겨? 웃겨요. 새롭다. 새로워. 웃겨요. 그래, 따라하지 말고 자신 있는 것을 만들어. 안 웃겨? 웃겨요. 재밌다. 안 웃겨? 웃겨요. 재밌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을 보는 이유, 그리고 그 본 것들을 보니까 어제도 오늘도 태조 이방원이구나. 자, 그 다음 오늘 또 보는 게 뭐죠, 우리?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은 왜 본다 그랬죠? 돈이 많이 어디에 모여있나?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어디서 했나?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보다 특히 단기 매매자들이 꼭 봐야 되는 게 거래대금은 어디 몰려있냐? 상승률이 뭐가 높은지. 제가 매일매일 방송을 하니까 약간 단기 매매에 필요한 것들을 매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장기 투자자들은 매일 이런 시황 방송을 사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중장기가 뭐예요? 우량한 종목 선정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우량한 종목 선정이 중요한 거죠. 그 우량한 종목 선정을 직접 하시거나 또는 저희 도움을 받으시려면 멤버십들은 보실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장주 강의. 거기에 좋은 종목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매일을 못 보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장주 강의의 종목들을 보시거나 또는 제가 운영하는 밸런스즈 아카데미의 종목 선정반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래대금이 오늘 어떤 종목이 많았냐에서 금양이라는 종목이 5천억짜리인데
3,800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금양. 그리고 세비캠이라는 종목은 4천억짜리인데 2,600억이 거래되면서 상한가, 심지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세비캠 바로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 상장된 지 5일 됐습니다. 세비캠은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예요. 폐배터리 관련주에 돈을 모아서 상한가를 갔구나. 제가 신규 상장주 공략법이라는 매매기법이 삼박자 투자법 책에 쓰여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 공략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업종이에요. 업종. 그럼 세비캠은 업종이 뭐다?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예요. 그럼 폐배터리 관련주는 세비캠이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 세비캠 바로 직전에 상장됐던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성일하이텍 오늘 6% 올랐어요. 6%. 성일하이텍이 시총으로는 대장주죠. 성일하이텍. 그리고 또 코스모화학이 있어요.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이 오늘 11%가 올랐어요. 세비캠이 상한가 치고 코스모화학이 11% 오르고 성일하이텍이 6% 오르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짝짓기 매매법이잖아요. 또는 세비캠이 상한가 치는 건 신규 상장주 공략법. 또는 이렇게 뭉탱이로 가는 거는 짝짓기 매매법. 또는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는 건 시가총액 비교법. 이런 매매기법들이 저만의 매매기법이 제 책에 담겨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매일매일 듣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장주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한 6개월에서 1년만 따라오시면 정말 시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는 탑다운 분석가니까 시장 보는 눈도 달라지고 종목 선정하는 눈도 생기고 이게 어려워? 이게 안 즐거워? 즐겁잖아요. 왜 안 즐겁다고요? 돈 못 벌고 있으니까. 즐겁게 투자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면 돼요. 돈 벌면은 안 즐거울 수가 없죠. 등락 현황 오늘 뭐 지수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거래소는 300대 567, 코스닥은 300대 1000. 오늘 한 3-4 종목 중에 하나 올랐어요. 한 3개 중에 하나 오른 날이고요. 등락 현황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은 딱 3개 나왔네요. 양지사는 좀 개별주죠. 그래서 개별주 라인 양지사. 세비캠은 폐배터리 신규 상장주. G2파워는 오늘 딱 점상 나오고 권리락 써 있으니까 점상 나오고 권리락 써 있으면 이게 뭘까요? 어려운 질문이야. 무상증자 권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이상 지금 무상증자 테마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권리락은 무상증자 기준일이 이제 지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n분의 1토막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1대5 무상증자면 시총이 n분의 1토막이 5분의 1토막이 나는 거죠. 그래서 G2파워가 지금 오늘 시총이 44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상증자 한다 그럴 때 오르고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점으로 가다가 물량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전에 꺾여야 되니까 어디선가 꺾이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상승률 종목 중에 3일기업공사랑 대진정보통신은 대선 관련주 중에서 유승민 관련주로 이름이 알려진 종목들이죠. 그래서 뭐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대선 관련주, 유승민 관련주가 올랐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선 관련주의 움직임들이 사실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연말 안에 이재명 또는 안철수 또는 오세훈 이 정도 분들의 관련주들은 아마도 지금 세력들이 매집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오늘 상승 종목 중에 코스모화학은 당연히 세비캠은 상한가에 같이 움직인 짝짓기 매매예요. 폐배터리 관련주. 덴티움 같은 경우는 참 재료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오스템 임플란트의 반사 이익 수혜주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실적이 진짜 연결이 되니까 날아가네요. 실적이 확실히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오늘 현대건설, 건설주, 특히 중소형 건설주도 오늘 좀 윗골이 만들었지만 대장이 움직이면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현대건설, 건설의 대장이 오늘 움직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도 나오고 건설업에 대한 약간의 관심. 아까 말씀드린 성일하이텍도 오늘 6% 올라서 탑 30에 간들간들 들어와 있고 특수건설 이런 건설주들 움직임 나왔고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떨어졌지만 지수가 단기 반등을 꽤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업종은 태조 이바운 장세가 맞긴 맞나 보다. 그 각각의 대장주들이 다 플러스가 나. 거래대금이나 상승률에서 봤더니 폐배터리 관련주가 저는 좀 눈에 많이 들어왔고 또는 건설주 라인 쪽 그 정도가 오늘의 특색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까지 노래할게요.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증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유 세무사입니다. 수요일 11시 40분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 마이너스 0.8%,
코스닥 마이너스 1.2%로 양시장 모두 음선 조정 중입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조정 중이며 특히 우리 증시는 최근에 반등이 꽤 있는 상태라 이 정도의 조정은 당연해 보입니다.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맘 편히 장을 바라보시는 게 불안한 맘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탑10까지 한 종목도 상승 종목이 없다는 게 아쉽네요. 원전의 두산에너빌리티, 조선주의 현대중공업, 태양광의 하나솔루션, 방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2차 전지를 제외한 태조, 이방원 5종목 중 4종목의 대장주가 상승하는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는 날이네요. 하지만 이들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현대건설의 8% 상승입니다. 악재의 소멸 과정 플러스 추가 호재로 건설주 상승의 선봉에서네요. 건설주 관심.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지수 하락의 개별주 상승들이 눈에 띄는데 G2파워는 무증, 양지사, 신라섬유는 품절주 라인, 삼유기업공사, 대신정보통신은 대선 관련주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탑 30에 눈에 띄는 종목은 시총 5조의 현대건설, 시총 2조의 코스모신 소재, 그리고 폐배터리 신규주 세비캠, 관련주 성일하이텍 관심.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오늘은 조정, 모두의 성공투자 화이팅!